안녕하세요. 정선비 정원울입니다. 혹시 댓글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달까 하다가 좀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중고등학생, 이제 이런 학업 중인 분들에 있어서 턱이 많이 발달했다거나 뭐 턱이 너무 작거나 너무 삐뚤어졌거나 이러면 도대체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난 어떤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분명히 이제 고민이 들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먼저 뭐 할 수 있는 것들, 나중에 해야 되는 것들, 오늘 제가 또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얼굴뼈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들, 턱이 많이 발달했다거나 뭐 입안에 부종교합, 교합이 이제 정상적인 범주가 아니라 뭐 턱이 나왔든지 거꾸로 물린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작아서 깊게 물린다든지 본인이 느끼기에도 명확한 부종교합이 있고 얼굴뼈, 안모에 이제 어떤 문제도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정과 얼굴뼈의 그런 양악 수술, 앞교정 수술, 턱교정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너무 상식적이지만 얼굴뼈의 성장이 좀 완료된 그런 시점에 수술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만약에 성장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수술을 한 경우에 가장 있을 수 있는 큰 문제는 좋은 위치로, 턱뼈의 위치를 수술을 해놨는데 부조화를 고쳐놨는데 다시 뭔가 또 더 성장이 일어나면서 더 자라게 되면 다시 안모가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혹은 뭐 부종교합이 다시 또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가능하면은 한 번의 수술로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성장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핸디캡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들은 간혹 있어요. 얼굴뼈의 그 부조화가 너무 심한 경우, 얼굴뼈 기형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얼굴뼈의 그런 부조화, 어떤 뒤틀림, 비대칭, 발달이 안 돼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성장이 완료되고 그때 가서 수술을 기다리기에는 소위 그 학창 시절, 어린 시절이 너무도 스트레스가 많고 견디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나중에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한번 해서 좋지 않은 안모를 최대한 좀 좋게 해주고 다음 수술을 나중에 성장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성장이 완료된 후에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긴 합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이때 수술을 혹시라도 계획을 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 성장판 검사라고들 하죠. 적어도 그런 성장 검사는 한번 시행을 하는 게 좋죠. 지금 성장이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됐다, 멈췄다, 적어도 이런 얘기를 듣고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수술을 성장이 완료된 후로 미루는 게 좋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도 많이 다릅니다. 남자분들이 조금 더 나이 들어서까지 성장을 하고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성장이 좀 일찍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한 20대 초반까지도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키가 계속 자라는지 이런 것들 본인이 느낄 겁니다. 여자분들은 대개는 조금 일찍 성장이 완료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시기가 뭐 빠른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시기에도 완료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성장 검사가 진행이 돼서 성장이 좀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정규 학업 이후에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 전에도 적절한 시기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가 있죠. 학업이라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는 드렸지만 경우에 따라 그 학업을 진행하지 않는 그런 뭐 상황이라면 내 진로를 위해서 얼굴뼈의 어떤 수술들이 빠른 시기에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성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16세, 17세 이런 때들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이미 그 학창 시절 때 수술을 고려한다라고 할 정도의 안모라면은 대부분 부종교합도 아마 동반이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치아 교정도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교정을 먼저 하고 있다가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수술을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적절한 분석을 통해서 먼저 수술하는 소위 이제 선수술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분석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수술을 먼저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교정을 연달아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먼저 교정을 하는 경우는 미리 교정을 하면서 이제 성장이 멈추는 때를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한창 공부해야 될 때, 한창 뭔가 성인이 될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교정을 하는 것들이 그거에 또 지장을 준다, 뭐 공부에 스트레스를 준다 라든지 이런 문제가 된다면은 교정을 그 기간 동안 하는 것들은 좀 피하는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겠죠.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시점쯤 되면은 되게 본인이 이제 그 수술이 필요하다, 부종교합이 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도 웬만큼은 다 알 나이는 돼요. 그랬을 때 우선은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고1 때쯤에서 병원을 가보시면
현재 이제 교합 상태가 앞으로 더 심하게 변할 건지 아니면 이 상태면은 뭐 유지가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성장 검사 같은 것들도 동반이 되면 좋겠죠. 성장이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그 교정을 먼저 할 건지 아니면 교정을 수술 후로 할 건지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교정을 먼저 시작을 한다면은 교정이 맞춰지는 시점에서 언제든지 수술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시점에 좀 이른 시기에 수술을 하고 이제 마무리 교정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교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요. 없는 거랑 대비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선수술이 가능한지 분석을 통해서 턱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교정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에도 댓글들이 있는데 그 댓글 중에서 어떤 고등학생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고민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우선은 가까운 멀어도 됩니다. 어쨌든 구강암면외과 병원, 교정치과라든지 제 본인의 얼굴뼈를 분석해 줄 수 있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현재 교합 상태는 어떻고 얼굴뼈의 성장 패턴, 방향, 앞으로의 성장 이런 것들은 어떤지를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나는 이런 상태구나를 알게 되고 이런 수술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실 거면은 적어도 그 시점에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비뚤어졌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컴플렉스이자 스트레스이셨을 텐데 이게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는 걸 듣기만 해도 뭔가 조금 마음의 짐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특이사항이 없는 고등학생 분이시라면은 뭐 일반적으로 수능 마친 이후에 한 고3 겨울쯤에 고3 마치는 겨울에 맞춰서 수술할 수 있도록 미리 교정을 하시다가 수술을 겨울방에 받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고3이 마치는 겨울쯤이 됐는데도 성장 검사를 했더니 아직 성장 중이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교정 치료와 이런 턱 수술들의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원합니다. 청소년들 본인들도 있겠지만 보호자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분들이 부종교합 혹은 얼굴뼈의 어떤 뭐 부조화 이런 문제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이상으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많긴 해요. 어렴풋이 힘들겠구나 이런 건 알고 있어도. 그래서 실제로 이걸 겪고 있는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학창시절이 굉장히 우울한 경우도 많고 스트레스가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치료와 이제 양악수술, 앞교정수술이라고 하는 이런 수술들이 막연하게 얼굴 성형수술의 일환,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학창시절의 그런 컴플렉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정말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나아가서 당연히 기능과 그런 미용적인 것 모두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치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나은 자녀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미용적인, 나아가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원에 대해서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인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 유튜브의 댓글로 인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처음 드리게 되는 건가요? 의미 있는 영상을 찍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서 제가 이제 의료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또 얼마든지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또 어떤 궁금하신 점들, 고민거리들 있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짧았나?